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들어 캐나다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도 크게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최근에 해당하는 2015년 이후 캐나다 주택시장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오늘도 베이추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캐나다의 건설 회사들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좀 없애면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몇 년간의 각종 이렇게 미디어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주택 시장이 조금 거품이다, 조금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한 전망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2015년 이후에 최근에 해당나는 2015년 이후의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나요? 네, 그 2012년, 13년 당시에 그 많은 특히 이제 콘도 분양 시장의 경우요. 네네. 그 역대급의 그 분양 실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좀 네거티브한 전망을 많이 내놨죠. 맞아요. 특히 이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2015년이 되면 이제 토론토 특히 이제 콘도 시장 경우에 이제 거품이 무너질 거다. 네, 맞아요. 네, 많은 유닛들이 대거 완공이 되니까 이제 공실률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거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걱정이 되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5년이 됐는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더 핫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015년 이제 5년 안팎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이라 기억을 하는데 그때 좀 과열 투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매수자가 되게 많고 이렇게 뭔가 부동산 매물이 주택이 막 이렇게 놀수역 부근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조건 없이 정말 오퍼를, 그렇죠? 네. 경쟁 오퍼, 복수 오퍼를 넣을 정도로 되게 과열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금융기관,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랑 전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 이유는 저희 지난 시간들에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이제 부분은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광대한 영토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 인구 목표 1억 명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민자들을 받고 있고 우수한 그 인력을 계속 그 이민자들로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시골 지역에서 상경 행렬. 지방에는 별로 먹고 살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대도시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경 행렬들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오늘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들을 짚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죠.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다 욕심을 낼 때가 사실은 그때가 두려워할 때다. 그리고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사실은 욕심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온 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을 때 그때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때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전망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제 계속 이제 포지티브한 전망들만 나올 때 그때가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2012년, 14년도에 그런 암울한 전망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도 보면은 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뭐 네거티브한 얘기들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투자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인즉슨 모두가 지금 너무 거품이다. 이제는 좀 빠질 때가 됐다. 네. 그리고 너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이 괜찮은 때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되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또 지방 소도시에서 이제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인구 문제 유입에 대한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 외 요인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름세를 띌 수가 있었던 건가요? 네, 두 가지 측면을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015년도부터 19년 요 사이에 최근까지 네네. 가격이 그렇게 막 그 상승 국면을 탔었던 그렇죠. 이유가 그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경제학은 항상 네, 수요와 공급이죠. 네, 그렇죠. 그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설 회사, 공급은 이제 건설 회사들이 이 콘도 시장의 공급을 하는 주체들이니까요. 네네. 건설 회사 측면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측면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네.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건설 회사들은요. 네네. 그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OMB라는 기관이 폐지가 됐었어요. OMB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그 온타리오 뮤니시펄 보드라는 그 위원회인데요. 네. 그 건설회사들이 그 시에다가 어떤 콘도 사업을 할 때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인허가 그렇죠. 그 허가를 받아서 이제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시에다 제출해서 그걸 이제 허가를 받는데요. 공청회도 거치게 되고요. 네네네. 공청회도 거치게 되고 시에서 허가를 받는데 그 시에서 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OMB라는 대로 그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법원으로 치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네네네.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OMB라는 부동산 데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다른 그 의견들을 어떤 편견들을 네네. 제외시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OMB라는 조직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해방과도 같은 그러네요. 네, 뭔가 한 번의 기회가 또 더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걸 폐지해버리니까 이제 건설회사들이 시에서 막히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인허가 과정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6개월, 1년이면 받을 수 있었던 이 사업 허가가 지금은 막 3년, 4년 너무 긴데요. 걸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막 그런 상황이 보장이 되니까 된 게 아니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건설회사들이 또 부닥쳐야 됐던 장애물이 님비주의. 네? 님비주의, 그 not in my backyard라는 그 님비주의에 이제 주게 좀 더 이제 짙어졌죠. 네. 그 지금 그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한국에도 님비가 있잖아요. 우리 네. 동네로 그분들이 와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떤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는 그런 공사 현장이 생기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공청회 나와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하니까는 또 그 시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또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다고요. 맞아요. 묵살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허가가 지연이 되고 또 결국 허가를 못 해주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해방구 역할을 하던 네네. OMB라는 기관도 정부에서 폐지를 해버리고, 네. 그건 좀 되게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보기에는 그런 게 어떤 정치 논리로 인해서 공급 측면이 상당히 그 환경 변화가 커졌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기도 했었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들이 또 폐지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도 네.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그만큼 힘들어진 데다 제가 알기로 또 짐작하기로도 그렇고요. 이 건축 자재나 인건비도 물가 상승에 비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계속 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급 원가가 그만큼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니까 인허가를 하기 위한 비용도 커졌을 그렇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속 지금 물가는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생기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최저임금비, 그 최저임금도 올렸죠. 올리고. 여러 가지 자재값도 올라가고 있죠. 이 그 대도시라는 그 특수성이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네. 뭐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도시라는 이 토론토라는 캐나다의 서울인데 캐나다의 서울이 면적은 캐나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은 극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네. 면적인데 이 안에 모든 인프라들이 집중돼 있는데 이 안에 괜찮은 땅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비용 상승적인 측면이 이제 크다라는 거니까 올라갈 네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제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런 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분양가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올라갈 생각이 수밖에 드는데, 없죠. 예. 자 그럼 이제 또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 회사 측면이고요. 그럼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그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 변화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수요 측면에서 봐도요. 네. 그 여러 가지 좀 정책 실패도 있었고 그 좀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급 쪽을 쪼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거품이 조성이 네. 되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요를 잡는 정책도 시행을 했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제 짚어드리면 네네. 그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맞아요. 모기지 대출 규제 네. 강화가 네. 있었고요. 두 번째가 렌트 컨트롤. 아, 그 네, 월세 그렇죠. 인상 상한선 제도. 맞아요. 더 이상 이제 캡을 씌워서.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외국인 특별 취득세.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거예요. 딱 그 시기에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것이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있었지만 또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오히려 또 가격을 또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작용도 그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렌트 컨트롤 제도입니다. 네. 그 렌트 컨트롤 제도가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해놨더니 월세가 더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오히려. 네. 그렇죠? 저희가 월세를 생각하는 못 것 올리게 같은데. 했는데 월세가 더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 예? 이제 그게 그 랜드로드들이 예? 이제 월세를 어차피 못 일단 올리니까. 세입자가 들어가면 월세를 이제 매년 한 2% 정도밖에 이제 못 올리게끔 되니까 그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예? 딴데 이사를 가도 뭐 구할 수가 나가면은 없으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한 2%씩만 올라가는데 이사를 나가면 이제 렌트비가 확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나가려고 그러고. 네. 예? 그리고 랜드로드들은 처음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기왕이면 그 좀 높여서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예? 어차피 상한가가 추세가 있으니까. 생기고 하니까 네. 그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드니까는 임대 물량이 임대 그 매물이 줄어들고요. 네. 예? 그리고 랜드로드들이 워낙 처음부터 좀 가격을 현실화해서 높게 책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네. 그게 오히려 렌트비를 올리는. 가파르게 올리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민들한테 참 주름살을 좀 늘리는 그런 작용을 이제 해왔고요. 결국은 네. 그 렌트 컨트롤 제도를 이제 몇 년 안 돼서 이제 그 바꿀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네. 그게 가장 크게 네. 작용을 했던 네.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네. 이제 강화를 해서 올해는 이제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완화할 전망도 좀 보이기도 네.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요해서 그 이제 콘도 시장에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택 시장은 좀 다운시킬 수 있는데 성공을 하긴 했어요. 네.
예? 그 모기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집을 못 그렇죠. 사잖아요. 네. 근데 모기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주택이나 타운홈은 사기가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수요가 오히려 콘도 시장 시장으로. 쪽으로 조금은 더 만만하니까 예? 콘도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네네, 아무래도 타운하우스나 좀. 주택보다는 그쵸, 좀 싸니까 부담이 적죠.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콘도를 살까 아니면은 콘도도 살 형편이 안 되면 이제 렌트를 사는.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 인구 비중을 증가시키고 네. 그래서 월세를 더 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주택 구매 수요를 콘도 시장 쪽으로 또 모는 그런 그 반대급부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콘도 시장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탄력을 더 받아서 네. 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최근까지 작년까지 해서 총 한 10여 년간 지나온 10여 년간을 제가 되돌아봤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좀 저희가 보수적이고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좀 보수적이고 조금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의 영향으로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나온 10년을 저희가 정리를 했다라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얘기를 했었을 때 2020년 지금 새해 경자년을 맞아서 앞으로 10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너무 거시적이긴 한데. 네, 앞으로 10년 얘기는 네. 아마 이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리기는 힘들 것 그렇겠죠. 같고요. 다음 제가 시간으로 벌써 뭐, 넘어가야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수요 측면을 그렇게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네. 그 공급을 너무 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거품 조성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네, 긍정적인 제도적으로. 측면도.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뭐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을 천정부지로만 거예요. 올랐을 수도 맞아요. 있겠죠. 지금 서울은 뭐 강남은 뭐 스퀘어지당 4,000불 넘어가고 뭐 이런 타이밍이 그러게요.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10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짚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예.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걸 저희가 반추해 보면서 그걸 반영해서 또 앞으로의 10년, 뭐 당장에 또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 전망하는 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또 저희 정보를 통해서 또 태진 선생님의 전망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처럼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또 안전한 관리 대책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도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경자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국엔 딱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